여러분, 국채금리가 장난 아닙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계속 뛰고 있습니다. 1.6까지도 뛰었다가요. 지금 3월 9일 기준으로 1.564입니다. 그렇다면 1월 3일 기준 보세요. 1월 3일 0.930이었어요. 0.930이었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금 1.64까지 올라갔어요. 1.564까지 올라갔어요. 1.564까지. 엄청난 속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엄청난 속도로. 이게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진짜 놀라운 것은요. 달러 인덱스라고 쉽게 말하면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달러 인덱스도 점점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92.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이 됐을 때는요. 6개 통화하고 달러 가치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92.4이면 아직까지 100이 안 됐으니까 6개 통화보다는 달러 가치가 좀 떨어져 있다. 92.4이니까 그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는 겁니다. 전날 대비해서 0.44포인트나 벌써 올랐고요. 지난 1월 5일 날은 89.44였거든요. 여기에 비교하면 3.3% 뛰었습니다. 3.3%. 이 같은 달러 가치의 어떤 변화는요. 작년 11월 말부터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꾸준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은 강달러가 된다는 거잖아요. 강달러. 약달러가 아니야. 강달러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해 못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미국엔 달러를 엄청 푼다고 하는데 달러 가치는 계속 올라간다? 여기에다가 금리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돈을 많이 푸는데 경기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다.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다. 그래서 물가가 더 빨리 올라가고 있다. 여기에다가 국채를 많이 발행하니까 국채시장, 채권시장에 공급이 많아진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금리가 올라가니까요. 여러분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시장이 왜 흔들리느냐. 금리가 올라가니까 많이 올라가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이 나 미국으로 돌아갈래. 나 미국에 투자해도 될 것 같아. 미국 국채 살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강달러가 되는 반면에 원화 같은 경우는 원화 강세가 아니라 원화 약세로 돌아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화가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약세입니다. 약세. 지난 11월 12월만 하더라도 원화가 1050선을 약간 넘기고 이게 1000선도 깨진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원화가 약세였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원화가 강했습니다. 그때는요.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때 강세였죠.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약세 모양새를 나타내면서 진동폭도 크고요. 지금 달러당 1138.50원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1140원도 넘어갔었거든요. 1140원도. 원화 강세가 지금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경제 회복이 되면서 한국에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투자하겠다.
예, 쉽게 말하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은요 지금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은요 강달러 그냥 놔두겠다는 거예요. 레이몬드 상무장관, 미국의 상무장관입니다.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이에요. 달러 강세, 미국 경제에 좋다. 분명히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원달러는. 그러면 강세를 계속 놔두고 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강세를 보고 계속 놔두겠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도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게 많이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가치는 하락한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1140원, 115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죽했으면 기획재정부의 제1차관 김용범 차관이 외국인 투자금 유출 등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 말은 외국인들이 이미 말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달러가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원화로 달러를 많이 산다는 이야기예요. 달러를 많이 사고 싶은데 달러가 시장에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가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 나는 원화로 사야 되니까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달러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달러에 대한 공급은 그대로다. 그러면 달러의 가격은 올라간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외의 상황이 온 거예요. 의외에. 이렇게 안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워낙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작용으로 신흥국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들, 미국 자금들이 신흥국에서 쑥쑥 빠져나간다. 이렇게 지금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1200원 가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잖아요. 1200원. 옛날에 1200원 가서 여러분들 그때 달러 이야기할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면 1200원 가겠느냐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1200원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그만큼 나빠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뭐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적어도 1150원 좀 더 가면 1170원까지도 갈 수 있지만 아직 1200원까지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다. 그런데 지금처럼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계속된다면 1200원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정도로 경제정책이 꽉 막혀 있어요. 도대체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2019년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는 게 검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묻혀서 지금 안 보일 뿐이거든요. 백신이 지금 최고의 경제정책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백신에 대한 어떤 접종이 빨라지고 있긴 해요. 그러나 그게 근본적으로 경제의 어떤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의 대변환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데 과연 정책의 대전환이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원달러 환율의 어떤 강세, 원화 강세는 당분간 없을 거다. 오히려 원화가 약세되고 강달러가 더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